루마니아의 K9 구매 최종 합의로 한국 방사는 1조 3천억 원의 잭팟을 다시 한번 터뜨렸습니다. 얼마 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감회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74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탱크 한 대 없었던 한국이었죠. 국산 무기를 제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무기 수출로 전 세계 9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아울러 정말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공식 회담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방사는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0여 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로 하나 약 1조 3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년간 있었던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런데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승리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죠.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는 독일 PGH-2000과 튀르키예 푸트나투도 거론됐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 속도가 늦으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어차피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 거래로 K9 클럽에 합류하면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드디어 10개국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6번째로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죠. 현재 K9은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교류를 통해 군수 지원과 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쉽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이와 같은 호황을 누리는 데에는 관계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진 K2 전차 실사격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자주포 도입 사업과 더불어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에 이은 전차 250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2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K2 전차의 실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루마니아 갈라치 훈련장에서 기동 실사격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950m 기동간 사격, 1770m 정지간 사격, 1280m 기동간 사격, 1820m 기동간 사격, 1200m 정지간 사격 등 다양하게 시연되었습니다. 이날 총 5발을 사격한 K2는 모든 사격 조건에서 100%의 명중률을 보여주며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실사격 중 발사된 한 발은 루마니아군 최고 책임자인 게오르기터 블라드 총참모장이 직접 K2 전차에 탑승해서 사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라드 장군 역시 전차 장교 출신으로 이라크전까지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이지만 그가 몰아본 전차는 구소련제 T-55 전차와 이를 개량한 TR-85 전차일 뿐이었습니다. K2 전차와 반세기는 차이나는 전차들이죠. 걱정을 안고 블라드 장군이 직접 K2 전차에 탑승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은 장군은 이윽고 사격에 나섰고 포성이 울려 퍼진 뒤 명중을 뜻하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K2 전차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K2에는 워낙 최신 각종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와 목표물 자동 추적 장치, 자동 사격 장치와 연동된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탑승자를 보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에 몇십 년 만에 전차를 몰아본 블라드 장군도 전성기 때의 사격 실력을 그대로 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의 장군이 직접 사격에 나선 장면은 한국 방산이 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무기를 들고 가 그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한국 방산의 적극적인 세일즈가 무기를 도입하는 상대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 무기 체계를 주름잡던 미국이나 서유럽 방산 기업들은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었죠. 이에 반해 한국 방산은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환경과 니즈에 맞춰 신뢰를 줬습니다. 루마니아와도 최종 합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의 신뢰를 확인한 루마니아는 K9을 우선 도입한 후 K2 전차와 함께 한화의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처럼 한국 무기체계 전반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적극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뉴스 채널들은 연일 K9, K2, 레드백 등 한국 무기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들을 편성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K9이었습니다.
DIGI24HD라는 뉴스 채널에서도 심도 있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시작한 자주포 입찰을 통해 우리 루마니아군이 한국제 자주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총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루마니아군 장성들에게 자주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부크레슈티의 장군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 54대 구매 계약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하며 K9의 장점인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분 동안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8발의 포탄으로 축구장 2개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죠. 이어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군대에서 원하는 매우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는 사실과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며 매우 강력한 엔진으로 시속 67km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K9의 성능에 대한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내부에서도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탑승 인원은 5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에서 자주포와 함께 포탄 1만 8천 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해당 뉴스를 통해 루마니아 언론에서도 K9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듯 말하며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루마니아가 후보로 남겨둔 곳이 한국밖에 없었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루마니아와의 방산 계약이 K9에서 그치지 않고 K2 레드백과 같은 다른 무기로도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루마니아는 같은 제조사의 장갑차 레드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 전시장 가운데 자체 개발해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를 전시했었죠. 루마니아 정부는 30억 유로, 한화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246대 이어서 52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해당 사업의 후보로 한국의 레드백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의 아스코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등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링스와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같은 제조사의 K9 자주포 도입이 확정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번에도 레드백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처럼 한국 무기 전반에 관심을 갖고 전군을 한국 무기로 도배하겠다고 나설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전차의 경우 앞서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 54대 도입을 결정하며 나머지 물량 역시 미국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스 도입이 결정된 이후 루마니아 내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장갑이 다운그레이드되고 데이터링크도 되지 않는 해외 판매용 에이브람스 54대와 군안전차 16대를 구매하는 비용이 무려 2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죠. 에이브람스 대당 가격이 2,500에서 3천만 달러라는 것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없어 완전히 신품 전차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 구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재생산한 버전을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루마니아에서도 분노하고 한국 무기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와의 최종 합의에 힘입어 K방산은 다시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수출 방산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올해는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해 K방산의 글로벌 4위 도약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의 큰손들이 K9과 K2 전차, 수리용 기동헬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면서 K방산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고위직들이 최근 잇따라 방한해 한국 무기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동안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올해 수주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K방산은 이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외신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포브스지는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날개를 단 한국 방산에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